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5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희숙, 국힘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의 첫 번째 주자로서 정강 정책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연설 내용을 듣는 순간 여의도 연구원장이 하는 얘기야? 아니면 윤희숙은 이재명의 대변인인가? 한동훈의 대변인인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연설 내용의 골자는 한마디로 대통령 계엄은 잘못됐고 대통령 계엄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데 자기가 국힘 지도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거죠. 왜 내가 이게 이재명의 대변인인가 하는 엄청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 우리 당 쪽을 향해서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 뭡니까? 우리를 내란 정당이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그 프레임을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윤희숙 연구원장의 얘기 자체가 바로 우리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엄을 한 대통령이 잘못됐고 계엄도 잘못됐으니까 그걸 사과를 해야만 우리가 표를 얻을 수 있다.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벗지 않고는 이 대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 발표를 한, 이 연설을 한 타이밍도 저는 굉장히 묘하다. 왜 묘하다고 하느냐. 어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의 맞선 1대1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철수 한동훈은 강력하게 김문수를 공격하고 있는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포지션 차이가 뭐냐? 김문수는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냐? 이 계엄 선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데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해라. 사과해야 된다.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건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대통령 계엄은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강경하게 맞서고 자기 포지션을 확실히 얘기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그 윤희숙 연구원장의 지금 이 말은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정면 거부 내지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속셈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착각입니까? 계엄 선포를 한 직후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지지율이 72%까지 올라갔다가 대통령이 파면당할 때까지 그 지지율은 점점 높아져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지고 탄핵 반대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47%, 약 2천여만 명 이상이 윤 대통령이 한 것이 옳다. 복귀해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서 이 좌파 카르텔로 붕괴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리셋해달라. 그게 국민의 열망이었습니다. 그 덕택에 계엄 선포 당시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2~23%밖에 안 되던 것이 한때는 잠시나마 민주당을 우회를 했습니다. 7% 정도까지 차이를 두고. 그것이 국힘이 잘해서였어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나니까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임성차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상승
따른 무임승 그를 공짜로 일본말로는 타다놀이라고 합니다. 공짜 성찰을 한 거예요.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당에서 쫓아내면은 마치 대선에서 이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하는 목소리는 윤희숙의 목소리라기보다는 권성동 권영세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이 해온 처신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선을 끊고 권성동은 원내대표로서 12월 23일 기자들하고의 회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계엄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요건도 갖추지를 못했다. 원내대표가 그러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을 배신한 것은 만천하가 다 알지만 한동훈보다 저는 권성동의 책임이 절대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가결이 되도록 본회의장에 국힘 의원들을 들여보낸 것 자체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꼴로 저는 미필적 고의라고 봅니다. 그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탄핵 가결이 안 됐죠. 탄핵 가결을 시킨 민주당, 주동적으로 민주당이 그때부터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우리 당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 탄핵 재판 동안 처음에는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자 하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힘의 지지율도 오르니까 어부지리로 올라가니까 또 대통령 출당시키는 거는 당분간 고려하지 말자. 그러다가 대통령 파면되고 나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국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을 쫓아내야 선거를 할 수 있다. 대선을 이길 수 있다. 대선 이긴다고요? 대통령 쫓아내면은 꿈 깨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어제 연설을 한 거예요. 김문수의 포지션은 틀리고 한동훈의 포지션은 옳다. 대통령을 배신해서 탄핵 인용을 당연히 탄핵 인용이 돼야 되고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포지션을 가진 한동훈에게 손을 들어주고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대통령을 쫓아내야 되느냐, 당 1호를 왜 쫓아내야 되느냐 하는 김문수에게 직격탄을 날리기 위해서 어제 똑같은 그 같은 날짜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뒤에서 누가 이거를 조정하고 있습니까? 윤희숙 인형이야. 인형놀이 인형이에요. 권성동 권영세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짓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우리를 내란 정당이라 하니까 당 뒤에다가 당 회의실 뒤에다가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끝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뭘 열심히 하는데? 뭘 사과를 해? 대통령 계엄을 사과를 해? 그게 그들의 목소리야. 권성동 권영세의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야외 집회 한번 국힘을 지지하는, 더 나아가서는 우파를 지지하는,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 공식적인 입장 자체가 당 지휘부는 참석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체포되는 날도 당 지휘부는 그 한남동 가는 게 아니다. 일관성 있게, 아주 기분 나쁜 의미로 일관성 있게 권성동 권영세는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각제에만 혈안이 돼가 그 내각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내각제 하면 자기들 자리가 더 보장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것도 대통령이 돌아와야 내각제든 뭐가 되든 이제 뭐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당신들 부귀영화도 끝났어. 윤희숙 공천 성동구에 누가 줬어요? 한동훈이 줬어요? 윤 대통령이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윤 대통령이 윤희숙을 이쁘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저의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내보내는 것이 당이 이긴다? 이기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우리에게 거는 내란 수괴당, 내란당, 내란 공범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빨리 떨어내. 이것만 떨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당이 만드는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가 걸려드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얘기했습니다. 탄핵 재판이 왜 이루어졌냐. 계엄이 왜 선포됐냐. 민주당 잘못이다. 입법 독재로서 단순한 입법 독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좌파 카르텔로 깔고 그들과 손을 잡고 입법 독재로서 국힘에서 내놓은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 다 통과시키고 행정부가 살림을 못하도록 예산 다 깎고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뭐 윤희수가 하는 얘기가 계엄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했다면 당이 말렸을 거라고 계엄을 그렇게 당에게 사전 통보하고 하는 겁니까? 말이 되느냐. 계엄의 뜻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짓거리고 있어. 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거는 첫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되기 때문에 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대통령을 잘라내면 당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No. 대통령 지지율의 어부지리로 무임승차하던 국힘이 그 무임승차한 이유는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율은 올리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높아지면서도 국힘에 대한 원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고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고 대통령을 버리는 당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지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국힘을 지지해준 덕택에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지금 대통령을 버리면 국힘이 갑자기 강단 있고 소신 있고 정직하고 원칙 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민주당과 맞붙어 싸우는 힘 있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당으로 국민들이 볼까요? 노웨이입니다. 국민들 눈에는 그나마 지금 우파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당이었고 대통령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겠다? 출당은 윤상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 전 의원, 전 대구시장 박근혜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출당시켰습니다. 똑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내 자신이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습니까? 박근혜를 잘라내면 선거에 이길 줄 알았죠. 결과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 엄중한 민주당이 보복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대통령조차도 없는 당 민주당이 우리를 국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횟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고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당도 당 같지도 않은 국힘에 매달려 있을 뿐이고 지지할 뿐이지 당이 이딴 식으로 민주당의 프레임에까지 휘말리면서 대통령을 밀어내려고 하는 당이고 대통령에게 계엄을 사과를 하라고 하는 당이라면은 그들은 정강훈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이재명이 이겼으면 이겼지 국힘이 이기는 것은 대선에서 이기도록 두고 보지 않겠다. 그런 심정으로까지 국민들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뭐 당 내부에서는 윤 연구원장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표현이 거칠지만 반성 필요성에는 공감.
무슨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반성? 필요한 반성은 뭐냐? 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라고. 당을 제대로 지키고 대통령과 함께 협업이 됐더라면 이 꼴 안 났다고. 그걸 반성하라고. 당이 망해가려니까 참 희한한 꼴 다 됩니다. 이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날짜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배신한 한동훈을 밀어주자라는 공개적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이 우리 당을 내란 공범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주는 꼴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저 윤희숙 의원 전번에 아버지가 가진 농지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 얼마 안 되고 난 뒤에 바로 깔끔하게 사표를 던질 때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올고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 이렇게 변하는군요. 사람이. 정치 경험을 얼마나 했다고. 에? 이게 자기 뜻이 아니고 권성동 건정세가 얼마나 압박을 가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본인 자신도 소신이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때까지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윤희숙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을까요? 제대로 국힘이 망해가고 있는군요. 송영선 TV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국힘을 보고 후보를 뽑지 말고 이재명과 이길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